지난주 SEC에 보고된 팔란티어의 폼 4가 나오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이 문서를 통해 팔란티어의 임원들을 포함해 창업자인 피터 틸과 CEO인 알렉산더 카프마저 주식을 팔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프는 약 73만 주를, 그리고 피터 틸은 충격적인 1,300만 주나 팔게 되었는데요. 각각 하나로는 거의 209억 원, 그리고 3,50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팔란티어의 내부자 매도를 투자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창업한 파운더 그리고 임원진들이 주식을 매각하는 데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하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요. 병원비, 부동산 투자, 법적 소송 비용, 세금 납부, 또 갑자기 좋은 집이 사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자식이 결혼을 해서 웨딩 비용이 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카프와 틸이 왜 팔란티어 주식을 매도하였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그리고 또 전혀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SEC가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2001년에 아임클론의 임원이었던 마사 스튜어트는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FDA에 거절이 나올 것을 미리 알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부인의 주식 3,928주를 매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한 주에 약 $55였으니 대략 21만 달러 정도어치의 매도를 실행한 것이죠. FDA 승인 거절이 나오게 되고 주식은 $55에서 $46로 떨어지게 되며 그는 약 4만 5천 달러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팔았던 것인데 결국 수감되게 됩니다.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알고 주식을 매도로 실천하는 행위는 정말 잊기가 힘든 일이며, 특히나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테크의 성격을 가진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어느 순간 전망이 좋지 않아져 매도를 한다는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투자를 할 때, 특히 이런 테크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내부자 매도에 대해선 정말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아이온큐를 사임한 김정성 교수와 크리스 먼로 교수의 주식 보유 현황은 당연히 얘기가 좀 다르죠. 회사를 나갔다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상태에서의 주식 매도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의 펀더멘탈만을 집중하려고 하고, 내부자 매도라는 것은 2008년 때처럼 리먼 브라더스의 CEO 리처드 폴트처럼 아예 전체를 정리하거나 본인의 주식 50% 이상을 정리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은 아무런 뉴스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자, 단적인 예로 엔비디아를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의 이사회의 임원으로 있는 마크 페리의 매도 히스토리입니다. 2023년 2월 27일, 이때 그는 왜 주식을 팔았을까요? 엔비디아의 미래가 좋지 않아 보였을까요? 그는 $237에 그가 보유한 지분 중 약 13%라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정리를 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저번에 팔았던 마크 페리는 또 1년 만에 주식을 팝니다. 이번에는 15,000주, 약 8%어치인데요. 아무래도 그의 지분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한 것을 보면 엔비디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가는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처럼 내부자 매도를 토대로 회사의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내부자 매도에 대한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피터 틸은 3,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팔란티어 주식을 팔게 되었는데 본인 지분 10% 정도에 달하는 지분이죠. 아마 다른 벤처 캐피탈을 시작하거나 다른 펀딩에 들어가려는 계획인 것이겠죠. 자, 내부자 매도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고 싶은 것은 최근 팔란티어가 파일링한 10Q 문서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SAR은 Stock Appreciation Rights의 의미로 주식 가격 상승에 대한 임직원들의 보상 패키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팔란티어가 이번 10Q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주식 가격이 $50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행사 가능한 이 스톡옵션 보상 계획은 5년으로 설정된 기간, 그러니까 2029년 1분기까지겠죠. $50를 넘어가는 만큼의 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한선은 $20를 정해놓았는데요. 이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 2027년 팔란티어의 주가가 $60가 된다면 SAR 보상 패키지 기준이 $50를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기준으로부터 $10 차익이 발생하니 SAR 스톡 옵션 하나당 $10의 이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70가 된다면 $20이고 팔란티어가 만에 하나 $100가 된다고 하더라도 차익은 $20가 맥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aximum Appreciation 상한선을 $20로 설정해놨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2029년까지 팔란티어 주식이 $50를 도달하지 못한 예를 들어 49.99달러가 된다면 이것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보상 패키지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인재 영입과 직원들의 사기 증진, 그리고 저희 투자자들과 회사에서 일하는 인원들의 목표가 나란히 놓여지게 됩니다. 팔란티어의 임직원들은 지금부로 최소 $50, 최대 $70까지는 주가 상승을 위해서 향후 5년을 열심히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안 좋은 점도 있죠. 바로 주식 희석인데 지금 팔란티어의 아웃스탠딩 주식은 21억 8천만 주에 가깝습니다. 이번 SAR 보상 패키지로 시장에 풀리게 될 주식은 약 4,400만 주 정도가 승인되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주식의 약 2% 정도 주식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약 3배 이상 성장을 목표로 잡아놓고 있고 그에 반해 2%의 주식이 희석된다면 저는 충분히 반겨도 되는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란티어는 1분기에 적당히 양호한 실적을 내주며 계속 횡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분기의 실적, 향후 2, 3년 또 10년에 대한 실적은 어떨지에 대한 생각에 저는 더 에너지를 쏟고 있으며 내부자 매도 같은 쓸데없는 뉴스에는 전혀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